안녕하세요. 원격 수업을 위한 구글 도구의 활용법 제7차시 구글 젠보드의 활용입니다. 본 동영상에서는 구글 젠보드의 활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시켜 주십시오. 크롬 브라우저의 우측 상단에 있는 구글 앱 버튼을 클릭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 아이콘을 클릭하여 주십시오. 이전 차시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상 구글 드라이브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고요. 폴더를 만들어 주십시오. 활용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제목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구글 젠보드라고 하겠습니다. 구글 젠보드 폴더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왼쪽 상단에 있는 새로 만들기를 한 번 더 클릭하시고 맨 아래에 있는 더보기에서 구글 젠보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구글 젠보드가 실행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을 먼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요. 적절한 제목을 입력하여 주십시오. 저는 구글 젠보드의 활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구글 젠보드도 마찬가지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로 가서 방금 입력했던 젠보드의 제목, 구글 젠보드의 활용법이었죠. 이렇게 파일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파일 보기 형식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파일을 미리 보기 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제목만 볼 수도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편리한 대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구글 젠보드로 왔습니다. 먼저 각각의 메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돋보기 모양은 말 그대로 확대. 지금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서 확대가 되는지 불명확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 옆에 있는 역삼각형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배율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100%로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게 수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배경 설정입니다. 배경 설정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겠습니다. 이걸 눌러보시면 다양한 배경을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젠보드를 활용하실 목적에 따라 적절한 배경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배경들을 넣으실 수가 있고요. 또 특정 파일을 업로드 혹은 검색을 해서 배경으로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장 기본 화면인 흰 바탕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프레임 지우기인데요. 프레임 지우기는 보시는 이 흰 바탕을 구글 젠보드에서는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프레임 지우기는 이 프레임을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프레임에 적혀 있는 내용들을 지운다라는 뜻입니다. 비교적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왼쪽에 보시면 다양한 메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메뉴들 각각의 활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펜입니다. 펜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펜의 모양들이 4가지 선택지가 생성이 됩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펜이고요. 그 다음에 마커, 형광펜, 브러쉬. 각각의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먼저 펜입니다. 펜은 이런 모양입니다. 두 번째, 마커입니다. 마커는 이렇고요. 세 번째, 형광펜입니다. 형광펜은 이렇습니다. 네 번째, 브러쉬입니다. 브러쉬는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형광펜과 브러쉬는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펜과 마커는 비교적 유사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적절하게 기호에 맞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다양한 색깔을 선택할 수 없다는 부분인데요.
6개의 색깔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우개입니다. 지우개를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지우시면 여기 적혀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지워집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잘 지워지지 않는 경우 다 지우고 싶은데 쉽게 지우는 방법은 없을까? 한꺼번에 모두 지우고 싶으시면 프레임 지우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지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우개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혹은 프레임 지우기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은 선택입니다. 선택은 프레임에 넣을 수 있는 다양한 객체들, 그러니까 스티커나 아니면 문자 이런 것들을 옮길 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잠시 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티커 메모입니다. 구글 젠보드를 활용할 때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스티커 메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지도 색깔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많은 색깔을 선택할 수 있진 않지만요. 그리고 여기 어떤 글자들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저장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스티커가 입력이 됩니다. 다시 스티커를 한번 누르고 보시면 왼쪽 상단에는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고요. 이것을 클릭하고 드래그를 하시면 회전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서리는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두 모서리는 이렇게 확대와 축소를 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점 3개 아이콘은 수정, 복제, 삭제, 그리고 여러 가지 순서가 필요한 경우 순서를 설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것을 하나의 객체라고 한다면 이 객체를 선택할 때는 이 선택 버튼으로 클릭을 해서 이렇게 옮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지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도 하나의 객체로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만 입력해 보겠습니다. 구글 이미지 검색을 여기서 바로 하실 수가 있는데요. AI로 검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특정 이미지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요. 삽입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들어가십니다. 확대를 해도 비교적 선명한 이미지가 남습니다. 이런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학습지도 이런 방법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도 하나의 객체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하실 때는 선택을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옮기시면 되고요. 또 회전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삭제나 복제도 가능합니다. 순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겹쳤을 때 문제입니다. 겹쳤을 때 순서를 맨 뒤로 보내기를 한다면 다시 말해 이 노란색 스티커가 앞으로 나온다면 순서상 이런 식의 배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은 다양한 도형을 넣는 기능인데요. 한 번 더 클릭을 하시면 이런 모양의 도형들이 나옵니다. 다양한 도형들이 나오죠. 원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원이 탐원형도 되고요. 이렇게 되는데 다양한 모양의 원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후에요. 위에 화면 상단에 보시면 테두리 색상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에 채워 넣는 색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화살표도 있습니다. 화살표도 있고요. 마름모도 있으니까 적절하게 활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텍스트 상자입니다. 텍스트 상자를 클릭을 하시고 화면 한 곳에 또 한번 클릭을 하시면 텍스트 상자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글자 크기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 정렬도 시킬 수가 있고요. 색상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텍스트, 그 다음에 도형, 그 다음에 이미지, 그 다음에 스티커. 사실 아주 많은 기능이 제공되진 않습니다만 학생들과 함께하는 수업에서 활용하기에는 가장 최적화된 기능들이 제공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기능이 복잡할수록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겠죠. 복잡할수록 사용자로 하여금
사용법에 대해서 더 많이 익혀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존재할 테니까 말이죠. 자, 제일 밑에 있는 이 레이저는 보수 활동에 있어서 아주 유용한 포인터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레이저를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What is AI?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바로바로 긋고 조금 있으면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활용을 하면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저는 확실히 레이저 기능을 많이 사용합니다.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서 강조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별표를 치기도 합니다. 이런 기능도 있으니까 한번 좀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채워 나가는 것인데요. 이 프레임은 하나만 만들 수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화면 중앙 상단에 보시면 프레임 만들기가 있죠. 이 화살표를 누르시면 여러 개 프레임이 계속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가운데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까지 생성된 프레임을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복제도 하실 수가 있고요. 복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제도 하실 수 있고요. 또 삭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지금 기능들은 굉장히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더하기 표시를 누르시면 당연히 프레임이 새로 생성이 되거나 또 삭제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삭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과 원격 수업을 할 때 구글 젠보드를 활용하실 때 보면 이 부분이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예, 이 부분은 이제 크롬 브라우저의 부분인데 이 부분도 구글 젠보드의 어떤 프레임 부분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저는 이런 것을 활용합니다. 네, F11번 키보드에서 F11번을 누르시면 크롬 브라우저가 전체 화면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조금은 더 확보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F11번을 누르시고 네, 화면을 크롬 브라우저 자체를 전체 화면으로 활용을 하시면 조금은 더 큰 화면으로 학생들과 수업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F11번 누르시면 원래대로 돌아가고요. 지금 잘 보시면 이 부분, 주소창 있는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아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네, 프레임을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모든 기능을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데는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든 구글 젠보드를 그러면 학생들과는 어떻게 함께 나눌까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공유 버튼이 있습니다. 구글 문서 혹은 구글 스프레드시트, 구글 프레젠테이션 다 가지고 있는 기능인 거죠. 구글 젠보드에도 있습니다. 공유 버튼을 한번 누르시고 보시면 특정 사용자에게 이메일로 이 구글 젠보드를 공유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링크로 이렇게 링크를 생성을 해서 이 젠보드 문서를 공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공유를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진 프레임의 내용을 보여준다거나 뷰어의 기능으로 제공할 때는 그렇죠.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사용자로 하여금 뭔가 입력을 하실 수 있게 그래서 편집자 모드로 바꿔서 링크로 제공을 한다면 이 문서에 접속을 해서 어떤 활동이 상호작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링크 복사를 한번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복사를 하고 완료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구글 젠보드 본 문서가 잘 공유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다른 동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확인을 하실 때는 항상 시크릿 모드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르시고요. 동시에 N 키를 누르시면 시크릿 모드에 브라우저가 하나 열리고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아까 복사를 했으니까요. 이것은 방금 만드는 그 구글 젠보드 문서에 접속할 수 있는 공유 링크입니다.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젠보드에 접속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프레임 하나에만 접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 문서에 만들어져 있는 모든 프레임에 다 접속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에 접속을 해서 저는 지금 시크릿 모드로 지금 접속한 상태고요. 시크릿 모드에서 색깔을 달리해서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시크릿 엔터. 네, 저장을 누르시면 이렇게 메모가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본 문서에도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시크릿 모드에서 펜을 들고 이렇게 입력을 하더라도 네, 이렇게 본 문서에도 반영이 된다라는 점
자, 이것을 가지고 학생들과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면 좋을지 이것은 선생님들께서 좀 더 연구를 해보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하나의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생들과 뭔가 토론 활동을 한다 이럴 때 젠보드를 활용하면 좋은데요. 이렇게 가운데 찬반 토론이다라고 한다면 가운데에 이렇게 도형을 이용해서 경계선을 만듭니다. 이렇게 경계선을 만들고요. 네, 경계선이라는 의미로 뭐 검은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경계선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를 여기에 넣겠습니다. 네, 글자가 지금 너무 큰데요. 글자를 줄여보겠습니다. 글자를 이런 식으로 줄이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을 옆으로 당기면 네,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찬성, 그쵸? 똑같이 복사를 해서 여기에는 반대. 네, 이 질문, 그러니까 토론 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이렇게 밝히도록 하는 것이죠. 색깔을 조금 달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좀 더 친절하다면 스티커를 여기에 좀 넣어서 예시를 이렇게 남길 수가 있겠죠. 학번을 입력하게 하고 학번과 성명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도록 예시를 이렇게 작성을 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해놓으면 학생들이 이것을 보고 여기 따라서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면 각자의 생각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굳이 학번과 성명을 넣지 않고 익명으로 하신다면 이것도 예시를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좀 더 자유로운 생각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만드신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 버튼에서 공유 링크를 만드시고요. 그 공유 링크는 항상 편집자 모드로 하셔야 학생들이 이것을 작성할 수 있다. 학생들도 함께 작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항상 편집자로 설정을 하셔야 학생들도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추가 작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이름도 변경하실 수 있고요. PDF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학습 자료나 혹은 학생들의 어떤 입력 자료, 입력 결과, 산출물을 PDF 파일로 다운받아서 저장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학생들의 어떤 그 반응, 그것이 결국은 선생님들의 수업 자료, 수업 기록으로 남을 테니까요. 이런 것들은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 차례차례 차곡차곡 모아두신다면 굉장히 좋은 수업 자료, 또 다음번 수업하실 때 어떤 예시 자료로도 학생들에게 제공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젠보드는 참 아쉽게도 스마트폰, 즉 모바일 기기로 접속을 했을 때는 한글 입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글이 입력이 안 됩니다.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실 건데요. 사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바일용 구글 젠보드 어플리케이션 앱이라고 하죠. 구글 젠보드 앱을 쓰면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방금처럼 이렇게 구글 젠보드 문서를 하나 만들고 그것을 공유를 해서 학생들에게 링크로 공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학생들이 혹시 모바일 기기로 그 링크를 클릭을 한다면 자동으로 구글 젠보드 앱을 설치하게 하거나 설치가 되어 있다면 구글 젠보드 앱이 실행이 되어서 접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기기에서는 구글 젠보드의 앱으로만 접속이 되게끔 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앱에서는 한글이 입력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공유 버튼을 누르시고요. 이렇게 공유를 하시겠죠? 링크를 생성해야 되니까요. 편집자 모드로 링크를 생성해서 링크를 복사를 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이것을 학생들에게 이제 제공을 하실 텐데요. 저는 지금 편의상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젠보드에다 이렇게 붙여넣으시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주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사실은 이게 다 한 줄입니다. 한 줄로 나오는데요. 여기서 에디트라고 적혀 있는 부분 있죠? 여기 좀 더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에디트라고 있는 부분, 에디트 물음표 USP는 쉐어링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삭제를 하시고요. 여기에 뷰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영어로요. 자, 이렇게 뷰어라고 입력하신 후에 컨트롤 A를 눌러보십시오. 이거는 모두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컨트롤 A 이러면 드래그가 되고요. 여기서 컨트롤 C 복사가 되죠. 그런 다음에 이 링크를 학생들에게 제공을 한다면 모바일에서도 한글이 입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직접 해보셔야 합니다. 직접 이 링크를 생성을 하시고요. PC에서 선생님들 PC 카카오톡 깔려 있으시죠? 혹은 이메일도 좋고요. 본인에게 직접 한번 이 링크를 보내보십시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이 링크를 클릭해서 접속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구글 젠보드 앱에서는 한글 입력이 안 된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에디트 뒤에 있는 부분을 삭제를 하고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뷰어를 넣었습니다. 그 링크를 다시 복사를 하셔서 학생들에게 전달을 하신다면 학생들은 모바일 기기에서도 구글 앱으로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크롬 브라우저로 바로 구글 젠보드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이 입력이 된다는 점, 이것을 이해를 하시고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수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